안녕하세요. 다산 부동산 파트너 공인중개사 서미라입니다. 오늘은 2022년 1월부터 11월 초까지 다산 신도시 진건지구에 있는 단지별 실거래가의 변화와 실거래 건수에 대한 팩트체크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산 신도시 진건지구에는 13개 단지가 있는데요. 아직은 거래 건수라든지 데이터가 부족하여 실거래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정보가 부족한 다산자이 아이비플레스와 자연엔 자이 단지는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개 단지의 기록을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다산 신도시 같은 경우는 2015년도부터 경기도시공사에서 기획을 해서 만든 아주 쾌적한 신도시입니다. 2015년도와 2016년도에 걸쳐 진건지구와 지금지구의 분양이 이루어졌고요. 그 중에 이제 18년도부터 진건지구의 입주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현재 만 4년을 넘어가면서 각종 인프라가 거의 완벽에 가까울 만큼 완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교통은 조금 아쉬운 게 사실이지만 해가 갈수록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의 순서는 다산 신도시 진건지구 단지별 실거래가 정보에 대한 총정리와 함께 그동안 일어났었던 급매를 잘 분석을 하면서 급하게 매도를 해야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분석과 또 이렇게 거래 절벽인 시기에 매수를 하셨던 분들에 대한 준비 상황은 어떠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다산 신도시의 분위기는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산 이편한 세상 자이 단지부터 보시겠습니다. 다산 신도시를 통틀어 가장 세대수가 많은 1685세대를 이루고 있는 단지고요. 단지 내에 가람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완벽한 초품화이고, 그리고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을 도보 한 5분 정도로 갈 수 있는 몰세권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단지 밸런스가 좋은 대단지입니다. 그리고 다산 신도시 내에 20평대가 유일하게 두 군데에 있는데요. 힐스테이트와 바로 이 단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공급 면적이고요. 전용 5구 타입, 즉 24평형, 그 다음에 전용 74 타입, 30평형, 그리고 전용 84는 A 타입과 B 타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단지입니다. 24평형 같은 경우는 작년 최고가가 8억 9천이었습니다. 이게 작년 10월 달이었는데요. 올해는 거래가 이렇게 3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0평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가 작년 9월 기준으로 9억 500만 원이었고요. 올해 거래 건수를 보게 되면은 12건의 거래가 이렇게 이루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최근의 거래는 6억 7천만 원이네요. 34평의 같은 경우는 작년 9월에 10억 4천이 최고가였습니다. 올해 거래가 된 건수는 5건의 거래가 이루어졌고요. 최근에는 7억 5천만 원의 실거래가가 있었습니다. 이편한 세상 다산입니다. 다산 이편한 세상 자유와 함께 1600세대가 넘는 대단지입니다. 또한 자동차가 출입을 할 수 있는 출입구가 남쪽, 동쪽, 북쪽 3군데나 있고요. 또한 보행자 통로 또한 곳곳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다산 신도시 전체의 동서남북 어디든 굉장히 원활하게 접근이 가능한 아주 위치가 좋은 대단지입니다. 구성은 전용 74 타입 같은 경우에 30평으로 있고요. 84 전용 84는 이렇게 3가지 A, B, C 타입이 있는데요. A는 판상형 포베이고요. B와 C 타입은 타워형이 되겠습니다. 실거래가 기록을 보게 되면 전용 74 타입 같은 경우 작년 최고가는 8억 9,800이었습니다. 올해에는 2건의 거래 기록이 올라와 있고요. 전용 84 타입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은 진건지구 단지 중 84 거래가 가장 많았습니다. 총 17건으로 집계가 되는데요. 작년 최고가는 10억이었습니다. 작년에 10억이었고 올해는 이렇게 거래 건수들이 쭉 진행이 되면서 가장 최근에는 7억 5천 거래와 7억 2천 거래가 있었습니다. 다음 단지는 힐스테이트 다산입니다. 명실상부한 리딩 단지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1군 브랜드의 브랜드 밸류와 대단지의 장점,
그리고 중앙공원을 바로 옆에 끼고 있는 쾌적한 단지라는 점에서 좋은 단지이죠. 세대수가 1283세대이고 전용 66 타입, 즉 27평형이 있는 단지이기도 합니다. 전용 84 같은 경우는 A, B, C 타입이 있는데요.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A, B, C 모두 포베이 판상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거래 기록을 보게 되면 힐스테이트 전용 66 타입의 경우 작년에 거래가 있었고 올해는 한 건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건의 그 거래가 최고가인 10억 거래가 있었습니다. 전용 84 타입을 보실 텐데요. 작년에 12월 달에 11억 2천만 원이 최고 신고가였고요. 올해에는 13건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8억과 8억 4,500 거래가 올라왔네요. 다음은 다산 롯데캐슬입니다. 롯데캐슬은 입지적으로 봤을 때 다산역하고 아주 가까운 장점이 있습니다. 아이비 플레이스하고 도로 하나 사이로 인접을 해어 있고요. 또한 그 앞쪽으로는 가장 중심 상권이 바로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종 학원이라든지 상가의 접근성이 아주 뛰어난 대단지입니다. 롯데캐슬에도 보시면 전용 74 타입과 전용 84 타입이 있는데요. 전용 84 타입은 A, B, C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A 타입은 판상형 포베이고요. B하고 C 타입은 타워형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실거래가 기록을 보게 되면 전용 74 타입은 작년 10월에 9억 1천만 원의 신고가가 있었고요. 올해에는 5건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용 84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10억 3천만 원이 실거래 신고가였고요. 올해에는 11건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7억 거래가 있었고 7억 4천 거래가 있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직거래라고 적혀 있는 거는 그야말로 당사자분들끼리 직접적으로 거래한 거래이고요. 또 이 와중에는 개중에는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서는 썼으나 직거래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래들도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다산 반도 유보라 메이플타운입니다. 가장 북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단지이고 그래서 조금은 좀 조용하다라는 느낌을 좀 주는 단지이지만 실제로 가서 보시게 되면은 정남향의 동이 가장 많은 단지이고 동간거리도 가장 넓고 또한 반도 유보라의 북쪽은 앞으로도 개발의 계획이 계속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현재 반도가 몇 년 후에 반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산 반도 유보라 메이플타운 역시 세대수가 1000세대가 넘습니다. 그리고 반도 유보라 메이플타운에는 전용 82 타입과 전용 84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단지 내부에 들어가셔서 세대를 보시게 되더라도 세대 서비스 면적이라든지 방을 4개로 만들 수 있는 구조라든지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실거래가 기록을 보게 되면 전용 82 타입 같은 경우는 작년 9월 달에 최고가가 9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22년도에는 82 타입은 총 9건의 거래가 이루어졌고요. 전용 84 타입은 거래 건수가 아무래도 좀 더 적습니다. 세대수가 좀 더 적다 보니 작년에 9억 4,500 거래가 있었고요. 올해에는 거래가 2건이 되었네요. 근데 최근 거래가 6억 4,500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다산 유승한내들 센트럴 단지입니다. 양쪽에 1600세대 단지가 2개 단지가 있다 보니까 642세대가 조금은 아담해 보일 수도 있지만 결코 작은 세대수는 아니죠. 또한 다산역 기준으로 다산역 출입구 기준으로 도보로 한 3분에서 4분 정도 걸리는 아주 가까운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입지적인 장점과 함께 안에 평면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넓어 보이는 광폭 거실의 느낌을 볼 수 있는 평면을 가지고 있는 좋은 단지입니다. 세대수는 보시게 되면 642세대이시고 그리고 전용 74 타입과 전용 84 타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전용 74 타입이 포베이 판상형 구조가 나오고요. 팬트리하고 드레스룸도 있습니다. 전용 84 구조 같은 경우는 A와 B 타입이 있는데 A와 B 타입 역시 판상형 포베이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거래 기록을 보게 되면 전용 74 타입 같은 경우는 올해 한 건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최고가가 8억 5,500만 원이었고요. 올해는 8억 1천만 원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또한 전용 84 타입은 올해 2건의 거래가 있었네요. 작년에는 9억 7,500만 원이 신고가였고요. 올해에는 최근에는 9억 250만 원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다음 단지는 수변 쪽에 있는 단지죠. 한양수자인 리버팰리스입니다. 한일초등학교를 또 품고 있는 완벽한 초품화이고요. 그리고 세대수가 이제 아무래도 수변 쪽은 15층까지 지어져 있다 보니 세대수가 좀 아담하고 수변공원을 마치 내 앞마당처럼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수자인 리버팰리스 역시 다산역까지 출입구 기준으로 도보로 3분에서 4분 정도 걸리는 역세권 단지라고 보실 수 있어요. 세대수는 640세대이고 전용 74 타입과 전용 84 타입이 있습니다. 전용 74 타입 역시 4베이 구조가 나오고 또한 팬트리나 드레스룸 공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전용 84 타입은 A 타입은 방이 한 3개가 나오고 또 B 타입은 역시 남서향으로만 자리를 잡고 있어서 방 4개도 나올 수 있는 구조이죠. 실거래가 기록을 보시게 되면 74가 얼마 전에 거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6억 9천만 원이었고요. 작년에는 최고가가 9억 8,500만 원이었네요. 한양수자인 리버팰리스 같은 경우는 올 초에 이렇게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물량이 조금 많이 시작됐던 단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1억 5천만 원의 신고가가 있었는데요. 올해는 12건의 거래 기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8억 8천만 원 거래가 있었네요. 다음 단지는 자연의 이편한 세상 2차 단지입니다. 아울렛하고 가장 가까운 단지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세대수가 491세대입니다. 지금은 8호선 역하구의 도보거리는 조금 거리감이 있으나 추후에 6호선의 호재가 나오게 된다면 가장 수혜를 입을 단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용 74 타입과 전용 84 타입이 있는데요. 공급 면적에서 84 같은 경우는 조금 차이가 나서 타입이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거래 내역을 보시게 되면은 전용 74 타입은 올해는 거래가 아직은 없었네요. 작년에는 8억 4,400만 원이었습니다. 또한 84 같은 전용 84가 이렇게 두 가지 타입 공급 면적 때문에 나뉘는데요. 통틀어서 10건의 거래가 있었고 작년에 최고가는 이렇게 9억 2,300 또는 8억 9천 이렇게 타입별로 달라지고 올해에는 7억 6천만 원 거래가 있었습니다. 다음 단지는 다산 아이파크입니다. 다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바로 인접해 있는 완벽한 학세권이자 1군 브랜드의 단지입니다. 세대수는 467세대이고요. 그리고 타입이 보시면 전용 84 타입과 전용 97 타입이 있는 대형 평수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죠. 거래 기록은 전용 84 같은 경우에 올해에 7건의 거래가 이렇게 있었고 작년 최고가는 10월 달에 10억 9,500만 원이었습니다. 전용 97 타입 같은 경우는 올해 아직 거래가 없습니다. 작년에는 13억 거래가 있었네요. 다음은 유승 한내들 골든뷰입니다. 수변 3청사 중에 하나의 단지인데요. 316세대로 되어 있고 타입이 전용 84 타입과 전용 91 타입 그리고 전용 109 타입의 세 가지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수변공원에서 아주 가까운 단지이자 42평을 가지고 있는 단지는 2개 단지가 있어요. 다산자이 아이비플레이스에 42평이 있고 또한 여기 다산 유승 한내들 골든뷰에 42평형이 있습니다. 거래 기록을 보시게 되면 전용 84 타입은 올해 거래가 2건이 되었고요. 작년에는 최고가가 8억 6,800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용 91 타입은요. 올해에는 아직 거래가 없습니다. 작년에는 10억 3천만 원이 최고 신고가였고 가장 큰 평수인 전용 109 타입의 경우는 올해에 한 건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12억 4천만 원이네요. 작년에는 12억 9천만 원이 거래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다산 한양수자인 리버파크 단지입니다. 한양수자인 리버파크인 같은 경우는 전용 97 타입의 면적은 다 동일한 세대이나 11세대의 경우에만 테라스 면적이 있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이 이제 2가지인 걸로 보이게 되고요. 내부 구조는 전용 97 타입으로 동일합니다. 거래 건수를 보게 되면 요거는 이제 테라스가 없는 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올해 거래 건수가 이렇게 4건이 있었고요. 최근에 9억 2천만 원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라스가 있는 세대는 요때까지 거래가 한 건이 기록이 되어 있네요. 네, 지금까지 다산 신도시 증권지구 기준 2022년 1월부터 11월 초까지의 매매가 되었던 기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단지별로 타입별로 살펴보았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국평 84 기준 다산 신도시 증권지구의 22년 11월 초까지의 거래 건수는 81건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단지별로 최고가 대비 하락률을 계산을 해봤는데요. 평균 27%, 대략 27%의 하락률을 보이는 걸로 보였습니다. 84 기준으로 거래 건수가 2건 정도인 단지들은 제외를 해서 하락률을 계산을 해봤네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같이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매매가 그동안 이렇게 일어났던 상황들을 쭉 보면서 급하게 팔아야 하는 이유들 늘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급한 집들을 매수를 하고 싶은 분들이 매수를 또 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한 정리를 제가 해봤습니다. 급매로 팔아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올해 무엇보다도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이유에서 급매를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2015년도와 2016년도에 걸쳐서 다산 신도시는 첫 번째 분양을 받고 1년의 텀을 두고 두 번째 분양을 받으셨던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다산 신도시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고 1, 2, 3의 원칙에 따라 1년의 텀을 가지고 두 번째 신규 주택을 분양을 받고 기존 주택에는 2년 거주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신규 주택을 3년 안에 매도를 하게 되면 이 기존 주택을 팔 때 급매로 집을 팔아야 하는 이유들 중에 가장 올해 많았던 이유들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물건들이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특히 다산의 경우 2015년도에 분양을 받고 2016년도에 한 개 더 분양을 받았던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그 당시 분양권 계약 기준으로 2015년도에 기존 주택을 분양을 받고 1년 후에 신규 주택을 다시 분양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택의 보유를 2년을 하고 났을 때 이 두 번째 신규 주택을 등기를 치고 난, 즉 계약금을 잔금을 청산을 하고 난 후에 3년 안에 기존 첫 번째 주택을 팔아야 첫 번째 주택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제도인데요. 이런 어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2015년 16년도 당시에는 다산 신도시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3년 안에 매도라는 적용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해서 신규 주택을 2019년도에 등기를 치신 분들이 많았고, 그로부터 3년, 2020년, 2021년, 2022년 1월이 되면서부터 비과세 3년 안에 팔아야 되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작년 2021년 한 10월 정도서부터 매수 심리가 조금씩 꺾이기 시작하면서 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하는 것과 맞물려 다산 신도시는 급매의 거래들이 좀 이제 1월 달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았던 경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급매를 팔아야만 했던 분들의 이유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부분입니다. 좀 더 상급지로의 이동 또는 뭐 직장이나 아이들 학군 문제로 인해서 이동을 하려고 하는 분들의 경우였는데요. 특히나 다른 상급지, 예를 들어서 송파라든지 강동 고덕이라든지 또는 그 외의 지역을 유심히 그동안 지켜보셨던 분들이 그쪽에도 본인이 가고자 하는 어떤 단지라든지 어떤 지역에 계속 급매들이 나오고 있는 흐름이 조성이 되다 보니 어떠한 그런 결정을 함에 있어서 본인의 집이 팔려야 그런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본인의 집, 즉 다산에 있는 집을 조금 더 내려놓고 금액을 내려놓고 거래를 빨리 해서 가고자 하는 지역의 거래를
거의 동시 패션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경우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저희도 다 같이 상담을 해드리면서 진행을 많이 해드렸는데요. 어떤 가족들 간의 의견에 대한 의견을 잘 조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였습니다. 얼마나 그 지역으로 우리 식구가 가야 하는 이유가 좀 더 절실한지 또는 절박한지 그런 이유에 따라서 그 결정을 하는 어떤 강도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시기, 타이밍 이런 것들의 어떤 결정들이 되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요. 또한 한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거나 또는 각종 이유로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금융 비용이 너무나 많이 부담스러웠던 분들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자라든지 또는 다른 어떤 거를 좀 더 이렇게 금융 융통을 해야 된다라든지 또는 작년에 조금 갭 투자를 들어오시면서 전세가가 너무 높았는데 그 전세가가 지금 떨어지다 보니까 세입자분은 나가셔야 되고 그 차액을 새롭게 전세를 맞추려도 갭이 생기고 뭔가 돈을 좀 마련해서 내드리기에도 조금은 어려웠던 분들이 또 좀 급매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케이스로는 지금 계속적인 금매 하락의 어떤 흐름이 무서울 정도로 급락을 하고 있는 전체적인 시장을 바라보면서 각자 예상을 하는 그래서 그 예상을 하면서 본인이 취해야 할 포지션을 어떻게 설지 어떤 방향을 볼지는 정말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지금 이 시기가 계속 폭락을 하고 있으니 일단 내 집을 팔고 현금을 들고 시장을 관망하자. 즉 무주택자 포지션으로 기다려보자 라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단들은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의 어떤 판단은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고요. 그때그때 본인이 처한 처지에 맞게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정보를 취하고 공부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다시 찾아온 부동산 하락장에 과감하게 매수를 나섰던 분들은 어떤 준비로 어떻게 매수를 하셨을까요? 부동산 사이클은 상승장과 하락장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집을 사면 큰일 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과감하게 선택을 하셨던 분들이 또한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경우도 있고요. 지금의 시장이 그때와 같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 또한 대답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때까지의 과거의 경험들은 그랬던 일들이 좀 많았죠.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이런 것들은 지켜보면서 각자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무주택자분들의 경우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으셨는데요. 일단은 좀 젊은 분들 같은 경우 전세로 사는 분들의 움직임이 좀 더 쉬웠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본인 집을 팔고 넘어오기는 이 톱니바퀴가 굴러가야 되는데 본인 집이 팔리지 않으니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셨고요. 전세로 살고 계시는 무주택자분들은 그래도 이동을 하기에는 좀 더 쉬운 상태로서 준비를 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상담을 하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매수에 대한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들이 과감하게 결정을 하셨나라고 곰곰이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요즘 특히 젊은 분들의 경우 인터넷의 발달과 각종 정보를 서칭하고 취합하는 데 아주 탁월하십니다. 하다 보니 미처 제가 몰랐던 부분들까지도 미리 알고 오시는 경우가 참 많으셨어요. 그래서 각 단지별로의 어떤 특장점, 장점, 단점, 위치라든지 하다못해 커뮤니티의 이용료는 얼마인지 GX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까지도 알고 오셨던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하지만 인터넷상으로 바라봤던 그런 지도상의 어떤 정보, 지리적 위치들은
오셨을 때 많은 것들이 또 해결이 되면서 도움을 받으셨던 걸로 보여졌습니다. 즉 손품을 열심히 팔고 오시되 반드시 여기 오셔서 발품을 같이 팔아보셔야 된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라고 저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같이 걸어보고 이렇게 요단지, 이단지를 직접 걸어보시면서 특히 다산 신도시가 얼마나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는지를 제가 잘 안내도 해드렸고 손님들하고 다니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었던 그런 단계였고요. 그렇게 발품을 팔아서 내가 어떤 단지를 좋아하는지 우리 가족한테 맞는 우리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단지는 어디인지를 좀 더 이렇게 손품과 발품을 적절히 이용하시면서 고르시는 와중에 이런 가족 간의 의논 역시 아주 중요하다고 보여졌습니다. 이상형 월드컵을 하듯이 이 단지의 요층과 요 단지의 2층이 어떻게 좋을까, 어디가 좋을까 이것들을 끊임없이 저랑도 의논하고 가족분들하고도 의논을 하셨는데요. 이런 의견을 합치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했고요. 또한 예산, 무엇보다도 내가 예산을 얼마만큼 볼지 예전에는 정말 손끝까지 뻗어서 라는 말을 썼었던 시절이 있었던 게 불과 작년이었는데요. 요즘에는 너무나 무서운 금리로 인해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리스크가 크다고 보여지죠. 해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출을 받았을 때 1억을 받으면 얼마의 원리금 부담이 있는지 2억을 받으면 얼마 있는지 우리가 과연 이 종잣돈을 가지고 이 정도의 대출을 일으켜서 구입을 하는 게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에 대한 대출 상담을 요번 달에 해서 끝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매달 아니면은 적당한 시기를 두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금리와 대출 규제에 파악을 하시면서 상담을 해놓는 것이 아주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사전 준비, 그리고 가족분 간의 의논, 그리고 예산에 대한 정확한 파악, 내가 얼마큼 가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파악을 해 놓으시고, 또 하나,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은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 퇴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정리 또한 굉장히 중요하셨습니다. 만기 기간 전에 나오는 건지, 만기가 돼서 나오는 건지, 만기를 조금 연장을 하고 나서 나오는 건지에 따라서 살고 있는 집의 그 집주인분하고의 관계, 상황 정리 이런 부분 또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열심히 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잘 해놓으신 분들이 어떠한 경우는 어느 단지에 어떤 물건이 어떤 가격대에 나왔습니다 라고 정보를 드리는 순간 집도 안 보고 계약을 하신 경우도 있었고요. 바로 그날 당일날 저녁에 오셔서 집을 보고 한 번만 보고 결정을 하신 분들도 계셨고 굉장히 이런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순간이 됐을 때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됐을 때 바로 발빠르게 결정을 하셔서 뭔가의 원하는 바를 이루셨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자, 그리고 1주택자였던 분들이 기존 집을 팔고 바로 매수를 들어가신 케이스들도 꽤 있으셨는데요. 요즘에 금리가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분들도 꽤 계셨어요. 본인의 집을 또는 건물을 팔고 그 시세 차익을 가지고 매수 대금을 올 현금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으셨고 이런 시기에 그렇게 대출 이자 부담 없이 이런 쾌적한 신도시의 집을 대출 없이 구입을 하는 부분이 좀 부러웠기도 했습니다. 또한 본인 집을 팔고 또 역시 그 강남 쪽의 아파트였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거를 매도를 하시고 바로 그날 오셔서 금매 정보를 저와 함께 공유하신 다음에 그 다음날 결정을 하신 분들, 대출을 거의 일으키지 않고 사는 분들도 계셨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동안 쭉 계획을 하셨던 것만큼 본인의 집을 적당한 가격에 매도를 하시고 자연스럽게 일정 부분의 대출을 받아 다산집을 원했던 단지를 결정을 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1주택자 분들은 끊임없는 이런 딜레마에 항상 놓이게 되십니다. 본인 집은 조금 더 좋은 가격에 팔고 싶고 내가 사는 집은 좀 더 저렴하게 사고 싶고
이거는 누구나 갖는 인지상정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정 갭이 얼만큼인가를 잘 주시하면서 계획을 잘 짜보시는 것들이 반드시 좀 필요한 케이스라고 봐집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다주택자분들의 선택 또한 있으셨는데요. 지금 현재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기존 주택을 이제 팔고 3년 안에 파는 분들이 하나 더 다산을 보는 분들도 현재 계시면서, 또 한 케이스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다주택자였는데 2주택을 다 한꺼번에 팔고 어딘가로 상급지를 또 가려고 이렇게 보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 그 다주택자 분들 역시 각자의 상황에 따라 나의 어떤 큰 그림을 어떻게 그려갈지에 따라서 특히 변화하는 지금 여러 가지의 어떤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좀 길죠?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좀 오늘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이렇게 혼란의 2022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11월 내 다산 신도시의 상황은 여러 가지 이런 국제 정세와 금리, 부동산 대책도 지금 여러 가지의 방향이 나오고 있죠. 조정지역도 해제가 됐고, 또 앞으로 주택임대사업자의 법안을 개정한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 대책과 매수 심리에 대한 변화들,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고려했을 때 매도자분의 입장과 매수자분의 입장이 어느 정도 좀 팽팽한 그런 어떤 기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느껴지고요. 매도자분들 역시 계속적인 고민을 하면서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지. 근데 실제로 이 정도 일정 금액의 매도가 되지 않으면 전세로 그냥 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결정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 분도 계시고, 이미 결정을 해서 나는 팔아야 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매수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를 했던 분들의 어떤 준비사항을 잘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손품만 팔지 마시고 직접 이렇게 내방을 하시거나 오셔서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좀 더 계획이나 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매도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여러 가지의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다산 부동산 파트너로 연락주세요. 제가 열심히 도와드려서 좋게 매도하시는 방법, 또 좋은 집을 사시는 방법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